ALP 비욘드 ALD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챕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은 디파지션, 포토리스토그래피, 에칭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에칭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머뭇거려지긴 합니다만 여튼 컨벤셔널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증착하고요. PR 패턴 만들고 에칭으로 없애고 PR 날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잘 까잖아요. 홀 트렌치 잘 만들고. 그죠? 이런 거 만들 수 있으세요? 3D 패턴 아니다. 애칭 전문가분. 여기. 요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칭에 이렇게 밑으로 팔 수 있는 이유가 언아이소트로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 애칭에 사용되는 레디칼들이 아이언들이나 그게 단방향으로만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옆으로는 안 파고 밑으로 잘 파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 애칭의 최대 장점이자 특징점이었잖아요. 그 말은 이쪽으로는 파기가 쉽지 않다. 아이소트로피컬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프로세스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혹은 다양한 플로우를 조절해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건 쉽진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3디멘셔널 패턴 안에 무언가를 더 만들기는 현재 테크놀로지로 이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아주 아이디어란 아토믹 레이어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거기 위에 방막을 입히고 아토믹 스케일로 방막을 제거하고 특정 부분만 더 쌓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아주 작은 디바이스를 만들 때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아직 없죠, 이런 게. 그래서 어떤 그런 리퀘어먼트들이 있냐? Gross with Atomic Range Precision. 그러니까 아토믹 레인지에서 thickness를 굉장히 정밀하게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적으로 그로스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 돼도 실험실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이 볼륨 매뉴팩처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ALD가 지금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 ALD 그 이상을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ALD뿐만 아니라 디파지션뿐만 아니라 애칭까지 합쳐서 보통 사람들이 요새 ALP라고 많이 불러요. 아토믹 레이어 프로세싱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ALD의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포멀리티가 좋다. thickness를 잘 조절할 수 있다. 대면적 유니포미티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런 장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그냥 당연한 장점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습니다. Easy put something to films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공정을 하다가 필요한 물질들을 중간에 삽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세요? 어디 버거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닌데? 파이브 가이즈는 뉴욕 거잖아요. 아세요? 혹시 캘리포니아 안 가보셨어요? 이게 그 유명한 인앤아웃 버거거든요. 모르세요? 쉑쉑 버거는 아시죠? 쉑쉑 버거. 그게 뉴욕의 메디슨 파크에서 시작된 건 아세요, 혹시?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시작된 버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에는 쉑쉑 버거, 서부에는 인앤아웃.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얘네는 캘리포니아랑 아리조나밖에 없어요. 다른데 안 내, 지점을.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쉑쉑버거가 있는데 가면 사실 메뉴가 세 개밖에 없어요.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버거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시크릿 메뉴라고 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메뉴가 한 30개가 넘어요. 무슨 소리냐면 미국 음식점들이 다 그렇겠지만 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난 양파 빼고 양파를 볶아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야 메뉴에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커스터마이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메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이거 뺐다 막 되게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면 꼭 드셔보세요. 보통 저는 어떻게 먹냐면 더블 버거, 패티가 두 개인 버거를 먹고 애니멀 스타일로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보통 여기에 양파가 이렇게 통으로 생양파가 들어가거든요. 애니멀 스타일은 뭐냐면 그 양파를 빼서 채를 썰어서 채가 아니라 다져서 캐러멜라이즈라고 해서 볶으면 갈색 바뀌잖아요. 달달해지고 그걸 넣고 사우전 아일랜드 소스라고 해서 케찹하고 마요네즈랑 피클 들어간 소스 아시죠? 그거 발라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애니멀 스타일. 모르겠어요? 왜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부르는지. 베지 스타일도 있어요. 패티를 빼고 먹는 스타일. 베지터리언들이 먹는. 되게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한 30개 돼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얘네 이 감자튀김 있죠? 보통 감자튀김을 썰어서 전분은 가루를 묻혀서 얼렸다가 다시 가져와서 기름에 튀겨서 내잖아요. 맥도날드 같은 데 보면 붓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감자 이만한 거 있거든요. 그거를 기름통 위에다 어디다 툭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걸 푹 내리면 그 감자가 순간적으로 이 감자튀김 요 모양으로 잘리면서 바로 기름통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감자를 통째로 튀겨요. 그래서 굉장히 식감도 좋고 되게 싱싱하고 가실 일이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모든 얘들이 다 먹는 겁니다. Easy to put something to films. ALD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필름들을 중간에 껴넣을 수 있다. Dependent on the surface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데 ALD는 surface reaction에 의해서 방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surface의 상태 혹은 종류에 따라 증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뭔지 아세요? 그쵸? 누텔라가 어디 건지 아세요? 이탈리아 밀라노 거예요. 페레로 로슈에 만드는 데서 만든 건데 누텔라가 초콜릿이 아니에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아, 그래요? 원래 카카오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초콜릿을 만들려면 특정 비율의 카카오를 넣어야 되는데 카카오 대신 헤이즐넛 있죠. 땅콩같이 생긴 향 좋은 거. 그거랑 기름을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만든 게 누텔라예요. 그래서 초콜릿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초콜릿 함량이 적어서. 근데 맛있죠? 빵에 바를 때 보면 어떤 빵은 되게 잘 발리고 어떤 빵은 잘 안 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ALD도 필름의 방막, 아니, 그러니까 서피스의 프로퍼티에 따라서 방막 형성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특성, 이런 특성으로 차세대 ALD 기술이 저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 방막을 2, 3나노 수준, 수나노 스케일 옹스트롱 레벨로 컨트롤하면 분명히 방막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의 극한으로 도달할 거거든요. 걔보다 더 좋은 방막을 원할 거예요, 분명히. 더 좋은 물질들, 소자 회사들에서 스케일링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뭐 넣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빵만 만들었다가 거기다 건포도도 좀 박아야 되고. 네? 이렇게 좀. 그러면 ALD로 굉장히 다양한 매니플레이션을 필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요거는 지금 말씀드릴 그 내용입니다. Surface Dependent Property가 뭔지. 그래서 저는 Surface Reactivity Determined Growth of ALD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HOPG라고 그래파이트예요. 흑연. 흑연인데 표면이 아토미칼리 저런 플랫하다가 스텝 엣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저렇게 플랫한 표면은 굉장히 케미칼리 이너트해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떨어져요. 근데 저 댕글링 본드, 저 그 스텝 엣지가 존재하는 저 부분은 본딩이 가다가 딱 끊겼기 때문에 굉장히 리액티비티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티늄 ALD를 하면 실리콘 악사이드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한데 얘로 하면 이렇게 나노와이어처럼 이렇게 자라게 되죠. 왜냐하면 이 스텝 엣지 위에서만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나서 셀렉티브한 그로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그래핀이라는 물질인데 그래핀 같은 경우는 보통 CBD로 만들면 폴리크리스탈린이거든요. 그래서 그레인 바운더리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핀에다 플래티늄을 증착한 건데 어떤 특정 라인을 따라서 증착이 됐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레인 바운더리는 사실은 디펙트거든요. 디펙트예요. 그래서 그레인 바운더리는 이렇게 프리스틴한 사이트보다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거기만 셀렉티브하게 플래티늄 프리커서가 어드접션 돼서 성장이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그래핀인데 싱글 크리스탈 리전, 프리스틴한 쪽에서는 뉴클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그레인 바운더리, 디펙트 리전에서는 증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극강으로 이용한다면 패터닝이 애칭이 필요 없는 공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Area Selective ALD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Concept of Area Selective ALD라는데 어떤 표현이 있어요. A라는 표면, B라는 표면이 이렇게 존재해요. A는 Chemical Reactive, B는 Chemical Inert. ALD를 하면 여기만 증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면 여기만 패턴이 증착되겠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증착하고 PR 만들고 여기 애칭해서 까내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셀렉티브하게 애시당초 그로스를 하면 애칭 공정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3D 패턴 안에도 저렇게 패턴을 디파인할 방법만 고려를 한다면 셀렉티브한 그로스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패턴을 만들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 뒤에 나오겠지만 이 표면을 개질하는 요 물질 있죠. 요거 자체가 이 표면에 셀렉티브하게 붙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처음에 존재를 하고 그 패턴을 애칭 없이 셀렉티브한 그로스를 위로 계속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패턴이 있어야죠. 물질별로 다른 서피스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애칭 공정 DF 그 더블 패터닝 프로세스와 결합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변주가 가능한 공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처음만 애치하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만 애치가 필요하고 애치된 패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애치 공정이 하나 줄어들면 굉장히 공정이 간단해지잖아요. 애치로 인해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가 야기하는 문제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앞에 말했던 3디멘전al 안에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었는데 잘 얘기해야지. 제 생각이었는데 다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3년 전, 한 3, 4년 전부터 이것 때문에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램리서치고 에이맷이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계속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거 말고는 이제 방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디바이스 스케일 계속 갈 거잖아요. 근데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론 ASML에서 포토 리스타그라피 장비 잘 만들어서 기본적인 패턴을 만드는 게 최고로 중요하긴 한데 그 뒤에 공정들이 가용한 공정들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서피스 프로퍼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처음에 사실은 저 에어리어 셀렉티브 ALD라는 컨셉을 제안하신 분이 제가 스탠포드에 포스닥 있을 때 그때 지도 교수님이었거든요. 2004년도에. 그분은 이제 이 필드를 만들어낸 분이니까 이제 대가가 돼 있는 거지. 그분한테 배운 이제 한국 사람 첫 번째가 저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포스닥을 갔을 때 그분이랑 이렇게 에어 셀렉티브 ALD에 대한 북챕터도 썼었거든요. 표면을 어떻게 개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10년 전인데 SAM이랑 폴리머라는 물질 대부분 썼어요. SAM 뭐냐? 셀퍼세븐 모노레이어의 약자예요. 몰리큘이에요. 오게닉 몰리큘.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원래 실리콘 악사이드 표면이 굉장히 하이드로필릭하고 반응성이 높은 표면인데 얘가 붙이면 자발적으로 포메이션이 되면서 끝이 메틸로 끝나요. 그래서 표면이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되게 높은 놈을 반응성이 없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얘 자체도 악사이드 표면 위에만 붙지 실리콘 표면 위에는 안 붙어요. 이런 SAM 물질 자체가. 그래서 코팅하기 전은 컨택 앵글이 굉장히 작죠. 코팅한 후에 굉장히 컨택 앵글이 높죠. 반응성이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보통 SAM 스트럭처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헤드 그룹, 알킬 체인, 엔드 그룹. 그래서 헤드 그룹을 보면 뭐 다양한 케미 접션되는 어떤 다양한 그런 원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CH3로 끝나는데 그거는 OH로 터미네이션 된 표면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리고 알킬 체인이 이렇게 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 그룹은 얘가 SAM 물질이 붙은 다음에 어떠한 프로퍼티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결정해줘요. 보통은 CH3로 끝나서 증착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인히비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블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헤드그룹 종류들이 뭐 실리콘 CR3로 끝나는 것들은 실리콘 악사이드 쪽에 잘 붙고 SH, 다이어기로 끝나는 놈들은 메탈 쪽에 잘 붙고 포스원이 엑시드 계열로 끝나는 쪽에는 트랜지션 메탈에 잘 붙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학위 때 막판에 박사과정 막판에 했었던 실험인데 ODTS라는 이런 SAM 물질이 있어요. SiCl3가 헤드그룹에 있고 알킬 체인이 쭉 있고 18개 카본이 CH3로 딱 끝나요. 그래서 실리콘 악사이드 위에만 흡착이 돼서 흡착이 되면 표면이 이렇게 좀 울퉁불퉁 바뀌죠. 이 길이가 한 3 나노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탑뷰 AFM 이미지인데요. 실리콘 악사이드 ODTS 코팅한 건데 색깔이 다르죠, 컨트라스트가. 왜냐면 ODTS가 3나노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는 환하고 쟤는 어둡죠. 그 다음에 코발트 ALD를 공정을 진행한, 물론 위스는 3마이크로로 굉장히 넓어요. 이게 10 몇 년 전에 한 거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컨트라스트가 바뀌었죠. 여기는 증착이 안 되고 여기는 증착이 된 거죠. 셀렉티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컨셉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ODTS 오게닉 몰리큘인데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쓰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콧방금 끼시고 마시더라고 삼성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 10 몇 년 전에 그 포스퍼닉 엑시드 계열의 그런 헤드 그룹을 가진 놈들은 TI 같은 이 그 트랜지션 메탈 위에 잘 붙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퍼닉 엑시드 계열에 가진 놈들이 TI 위에 붙으면 이런 식으로 컨택 앵글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알루미늄 악사이드를 블락킹을 얼마나 하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컨택 앵글이 계속 유지되면 알루미늄 악사이드를 블락킹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알루미늄 악사이드를 잘 막아서. 이거는 너블 메탈 위에 잘 붙는 사이얼 쪽의 SAM이에요. 그래서 뭐 도데칸 사이얼, 옥탄 사이얼 같이 플래티늄 표면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옥탄 사이얼을 딱 붙이면 굉장히 올라가죠. 컨택 앵글이. 그럼 이것들을 사용해서 블락킹을 하는 거죠. 혹은 폴리머 같은 걸 쓸 수도 있어요. 폴리머 같은 경우는 PR처럼 PR로 패턴을 하고 ALD를 거기다가 증착을 하면 PR이 있는 데서는 증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리액티비티가 낮아서. 그래서 그거를 다른 폴리머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말씀드리자면 뭐 워러 솔루블한 폴리머를 제가 한번 썼었는데 PMAM이라고 두께를 이렇게 조절하고 두께가 늘어나게 되면 PMAM의 투케너스가 늘어나게 되면 플래티늄 성장이 안 일어난다. 뚝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 플래티늄을 PMA로 코팅하면 XPS가 하나도 안 나오죠. 나머지는 다 나오고. 이게 장점이 물에 잘 녹아서 물에다 넣었다 빼면은 바로 다시 플래티늄 증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라고 하는데 그 몇 해 전에 셀렉티브 데포지션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어디다 정확히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컨셉을 제시를 했어요. 소자 회사에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Issue Driven Air Selective LED인데 어디에 쓰이냐면 엣지 디스플레이스먼트 에러라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에러라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쓰인다. 그게 뭐냐면 보통 다이렉트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카퍼 인터커넥트 라인이 있죠. 그럼 위에서 연결을 하려면 정확히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여기다 딱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현존하는 그
포토리사그라피 테크닉으로는 이게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순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요렇게 빗나가서 요거 옆으로 딱 치우치면 얘와 얘가 크로스톡을 하면서 RC 딜레이가 생겨서 굉장히 페라스틱 커패시턴스가 생겨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실리콘 악사이드가 파란색이고 카파가 노란색인데 실리콘 악사이드 위에만 어떤 인슐레이터 물질을 더 증착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떨어져도 실제로 얘가 이렇게 증착이 셀렉티브하게 됐기 때문에 얘와 얘와의 거리가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릭 온 다이렉트릭이라고 DOD라고 표현을 하죠. DOD 해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앞에 SAM 물질을 가정을 해보면 카퍼가 있잖아요. 카퍼 위에 SAM을 덮어. 그 다음에 증착을 해서 여기만 더 쌓아요. 그런 다음에 하면 돼요. 근데 반도체 공정에서 SAM 쓰고 싶어 하겠어요? 왜냐하면 쓰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고. 그 단점이 뭐냐? 큰 단점이 두 개 있는데 이 SAM 물질을 쓰면 물론 빠르게 포메이션 시킬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블락킹 프로퍼티가 나올 때까지 포메이션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디핑을 하거나 까다로워 방법이. 막 담궈야 되고 이거 어떻게 또 웨이퍼 담궈 어떻게 뭐 24시간 담궈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인데 SAM 물질 자체의 길이가 아까 ODTS는 2.7나노잖아요. 근데 지금 패턴 사이즈가 막 5나노 테크놀로지 노드로 넘어가고 막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얘가 너무 길어. 그래서 블락킹을 한다 손 치더라도 패턴의 사이즈를 슈링키지 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니비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이니비터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 그래서 셀렉티브한 어드접션이 일어나야 돼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서피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니비터 자체가 얘한테만 붙어야 돼요. 그래야 되죠. 두 번째는 붙은 이니비터가 뒤따라 날라오는 ALD 공정에 사용되는 프리커서 리액턴트와 반응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블락킹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셀렉티브하게 그로스가 된 상태에서 저 이니비터로 사용됐던 놈이 방막으로 기어 들어가서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어떤 이니비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베이퍼라이제이션 프로세스가 가능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ALD, 그래서 알루미늄 억사이드 공정을 한다. 근데 그 바로 전에 베이퍼라이제이션으로 프리커서를 날리듯이 이니비터를 날려서 선택적으로 카퍼 위에만 딱 붙고 실리콘 억사이드 위에는 안 붙고 그러면 이은 공정에서 알루미늄 억사이드 공정을 하면 카퍼 위엔 안 자라고 실리콘 억사이드 위엔 자라고 당연히 유닛 프로세스로 가야 되잖아요. 하이 볼륨 매니팩처링 하려면. 그럼 SAM은 적절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안한 그런 방법이었었는데 작년에 논문을 냈었는데 우리가 프리커서의 이런 기회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티늄 그로스를 한다 그러면 실리콘 억사이드 위에 똑같은 사이클로 플래티늄 그로스를 하면 잘 안 자라거든요. 넌 컨티뉴어스예요. 근데 타이타늄 억사이드 위에만 똑같은 사이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컨티뉴어스하죠. 이 말은 아까 DFT에서도 얘기했겠지만 플래티늄 프리커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면에 어드접션 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프리커서 그 자체가 표면에 셀렉티브하게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플래티늄 프리커서가 카운터 리액턴트가 악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시전이 와야지 얘가 플래티늄으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자면 뒤에 나오는 공정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공정,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악시전으로 된 플래티늄이 형성되지만 물을 노출하면 아무것도 형성 안 되거든요. 뒤에 따라오는 공정이 물을 사용한 메탈 억사이드를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하면 플래티늄 프리커서 자체를 이니비터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시죠? 네. 그래서 그런 프리커서 자체를 이니비터로 쓸 수 있다. 장점은 뭐냐면
여태까지 케미컬 회사들이나 다양한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해놓은 프리커서들이 있거든요. 그거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라티늄 프리커서가 이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타늄 악사이드에는 잘 붙고 실리콘 악사이드는 잘 안 붙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카운터 리액턴트는 악시전 반응 잘하는데 물이나 하이드로젠, 암모니아 반응 안 해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서피스가 있다. 그러면 플래티늄 프리커서는 TiO2에만 붙겠죠. 디액티베이션, 이니비션을 시켜요. 그 뒤따라오는 공정이 하프늄 악사이드 공정이다. 그럼 무리를 쓴 거거든요. 하프늄 악사이드는 물 쓰거든요. 물이랑 플라티늄 공정은 반응 안 하니까 당연히 조기만 증척이 더 될 수 있는. 셀렉티브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당연히 베이퍼라이제이션에서 원래 날아가던 놈이었으니까 잘 가서 붙을 테고. 그래서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플래티늄 프리커서가 컨피규레이션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에 날라오는 하프늄 공정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운 몰리큘러 구조라서 그래요. 다른 걸 써봤죠. DMA, TMS랑 DMA, DMS라는 프리커서가 있는데 이게 그 DPT 공정용으로 실리콘 악사이드 PLD 공정용으로 개발된 프리커서거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프리커서는 악시전으로 실리콘 악사이드 못 만들어요. 오존이나 악시전 플라즈마를 써야 돼요. 물이랑도 반응 안 하고. 근데 희한하게 얘네는 실리콘 악사이드에는 굉장히 잘 붙는데 실리콘 위에는 잘 안 붙어요. 메탈 위에도 잘 안 붙고. 이걸 갖다가 뭘 쓰면 되냐면 이니비터를 써보는 거예요. 실리콘 악사이드 위에다가 붙이면 원래 컨택 앵글이 작았다가 순간적으로 빡 올라가죠. 왜냐하면 붙어서 서피스를 디액티베이션 시켰기 때문에, 서피스 케미스트리를 줄였기 때문에. 안 한 놈은 이렇게 계속 낮겠죠. 얘는 실리콘 서피스고 이런 공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셀렉티브하게 붙는 건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분석 방법인데 이렇게 뭐 이건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리콘 프리커서를 붙인 다음에 루세늄이랑 플라티늄 공정을 해봤는데 DMA, DMS가 흡착된 실리콘 악사이드 표면에서는 아무런 증착이 안 일어나요. 루세늄은 이게 루세늄이거든요. 그냥 DMA, DMS 안 한 데는 굉장히 잘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플라티늄에서도 블락킹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악사이드랑 하프늄 악사이드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이건. 0사이클 돼도 알루미늄 콘센트레이션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프늄 콘센트레이션이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 실험하면서 이게 왜 못 막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혹시나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얘가 완벽하게 서피스 커버리지를 달성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어떻게 붙는지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DFT를 계산을 했어요. 요렇게 붙는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게 이니비터로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알루미늄 악사이드에 증착하려고 사용했던 TMA 같은 경우 사이즈가 작거든요. 걔는 못 막는 거죠. 넌 블락킹 메커니즘이 원래 이렇게 흡착이 되잖아요. 알루미늄 악사이드 TMA의 컨피규레이션이 두 종류거든요. 조만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지. 두께가 어떻게 커져요? 서피스 셀프 세츄레이션으로 한 레이어밖에 안 생기는데 전 프리커서니까.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했죠. 숏 이니비터, 롱 이니비터. 이걸 쓰면 장점이 아까 얘기했던 길지 않기 때문에 작은 패턴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숏 이니비터를 쓰면 안에 두피가 다 보이잖아. 그래서 못 막아. 근데 아까 SAM처럼 롱 이니비터를 쓰면 아주 작은 사이즈 패턴에 한계가 있지만 얘네가 붙은 다음에 이렇게 흐느름거리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안 보여. 그래서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진, 이 그래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래는 방막이 증축돼서 두께가 증가하는데 감소되잖아요. 왜냐하면 바이 프로덕트에 의해서 애칭이 돼서 이거를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란 컨셉으로 스티브 조지 교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몇 년도지 이게? 2016년인가? 요게 제가 에디터로 있는 저널입니다. 우리 ALD 하는 사람들이 내는 굉장히 제일 좋은 저널 중에 하나죠. 자랑 좀 할게요. 그래서 알루미늄 악사이드를 애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알루미늄 악사이드 형성이 됐고 HF를 베이퍼라이제이션 날려요. 그러면 표면이 알루미늄 플로라이드로 바뀌거든요. 이 thickness는 당연히 얘가 리액션 할 수 있는 뎁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 돼요. 그런 다음에 틴 액이라고 틴 프리커서가 있어요. 그걸 갖다 높이면 얘랑 반응을 해서 얘가 날아가 버려요. 볼라타일하게. 다시 알루미늄 억사이드 생기겠죠? HF 보내고 얘하고. 그러니까 한 레이어 한 레이어씩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애칭과 다르게 이건 서머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D 패턴 안에도 적절하게 물질별로 다른 구분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이소트로픽한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에다가 그런 패턴을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이 보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ALP는 뭐냐? 에어 셀렉티브 LD랑 ALE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3차원 패턴이 있다. 물질이 좀 다르다 적층돼서 이런 거 만들기 쉽잖아요. 보통 낸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니비션하고 셀렉티브하게 크로스하고 혹은 셀렉티브하게 애칭하고 다시 증착하고 이런 공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프리커서를 쓰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프리커서를 나중에 수틀리면 프리커서를 방막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이니비터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만 증착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지저분하게 뭔가 생겼다. 그럼 ALE로 얘를 싹 없애버리면 되죠. 이 논문은 벌써 나왔어요. 이런 컨셉은.